예, 동의하시면은 여섯 번째 토론자로 박재현 경상국립대학교 산림융복합학과 교수님입니다. 네, 박재현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박재현입니다. 저는 사주한다거나 이런 자극적인 말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가 이제 산사태 원인 조사단으로 산청 지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 토론을 하셨던 분들은 실제로 그곳을 다녀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간헐적으로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제 산사태가 발원한 그 지점으로부터 최하단부까지 하나의 산사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1km가 넘어가는 그런 극경사지를 타면서 학술적으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조사팀에는 이 토목 분야, 그다음에 지질 분야, 안전 분야 이런 총 망라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서 말씀하셨던 몇몇 분들의 이야기가 좀 왜곡돼 있다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을 95년도에 모두배기 200헥타르를 벌채한 광양 백운산에서 이 개벌 수확을 한 다음에 침식이라든가 또는 토사 유출 그리고 환경 변화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그 이후에도 그 벌채를 한 그런 지역에 대한 환경 변화를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30년 동안 땅 밀림이라고 아까 이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산사태의 범주입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 땅 밀림에 대한 논문을 한 50여 편을 썼는데요. 왜 땅 밀림이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 세종실록 지리지에 1400년대에 땅이 밀려와서 수십 명이 매몰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땅 밀림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고자 해서 저희 지도 교수님도 교과서에 땅 밀림이라고 하는 원인과 그런 내용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금 표층붕괴나 토성류, 땅 밀림으로 왜 구분했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산사태가 발생이 돼서 피해 입는 것들은 거의 토성류가 90% 이상 되고 그리고 표층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땅 밀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지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복구 대책도 각기 틀립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일본에서는 땅 밀림 방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쉐일이라든가 점질토에서 일어나는 점질토 땅 밀림, 땅이 쌓여가지고 일어나는 붕접토 땅 밀림, 안반 지역에서 일어나는 안반 땅 밀림 이렇게 다 구분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것을 변형시켜가지고 우리 이 상황에 맞는 그러한 개념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산청 부리 지역에서의 이 벌채 때문에 일어났다 하는 제가 이제 사진을 다른 분들이 보여준 사진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 가지고 반박을 하고 싶지만 제가 준비한 사진을 먼저 보시죠. 지금 저기 보면은 이 벌채를 했죠. 모두배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1.2km 지점에서는 같은 모두배기를 했는데 무너지지가 않은 또는 무너진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전부 다 계곡부에서 주로 발생이 됩니다. 그 원리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극한호우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기상청에서 얘기하는 시간당 1시간에 72mm 이상 오면 극한호우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산사태 위험 지도라고 하는 시우량 시간당 30mm를 얘기하는 것보다 3배 이상 많이 왔습니다. 지금 이 산청 지역은 그 당시에 17일부터 19일까지 이 산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그때 평균적으로 시우량이 100mm가 가깝습니다. 1시간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 산사태 위험 지도에서 위험하다, 무너진다 했던 것보다 서너 배가 많습니다. 실제로 98년도에 집중호우가 내렸죠. 그때는 140mm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루사 때에는 무려 누계 강우량이 478mm, 무너진 8월 10일 날 149mm가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극한호우라고 하는 것은 결국 트리거의 역할을 합니다. 방아쇠의 역할을 하죠. 산사태가 발생되는 곳은 산지 정상부의 한 7, 8부, 9부 능선까지 약간 토양이 오목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비가 내리면 모이기 쉽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양 표층이 0.8에서 1.5m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럼 거기에 물이 집중적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며들어가 가지고 그 밑에서 모여 있겠죠. 그럼 포화가 돼요. 그 위로 비가 때리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표면 위로 넘치게 되겠죠. 그럼 표면 침식이 일어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런 지형적인 문제에다가 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나라 화강암 지역의 65%가 이 지역이 화강 편마암 지역이에요. 1m에서 1.5m 그 사이에 풍화가 아주 심해가지고 모래질로 변해버렸어요. 그럼 물이 쫙 스며들어가 내려가가지고 그 표층토는 점질토입니다. 물을 꽉 머금고 있어요. 밑으로 내려간 물은 그 안반 사이의 틈을 타고서 아주 미세하게만 흘러도 쫙 미끄러지죠. 그리고 산 중반부에는 붕적토로 토석이 쌓여 있어요. 그럼 그 하중의 힘에 의해서 밀리게 됩니다. 그 밀린 것들이 무려 이제 수백 톤의 토석이 쓸려 내려가면서 토속류로 발전하면서 하부에 가옥을 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보면은 저기 보면은 왼쪽이 계곡부죠. 오른쪽이 무너졌습니다. 산지 정상부 부분에서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 있죠. 물이 잘 모이겠죠. 그것이 계곡부로 연결되면서 토성류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임도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임도 성토부에서 일부 붕괴됩니다. 왜냐하면 산지 자연 그 지역에서 물이 모여가지고 떨어져요. 그럼 그 물이 스며들어갔던 것들이 임도 하부 쪽을 때려요. 성토부죠. 약하죠. 그래서 임도 부분은 이렇게 나갑니다. 아까 그 발표자분께서 보여준 사진입니다. 똑같은 사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가 보셨습니다. 분명히 저기는 봤을 거예요. 그러나 저기를 타고서 무너진 것이 어디까지 갔는지 내려가서 보셨냐라는 거예요. 저기 임도가 터져가지고 나온 곳은 산지 위에서부터 무너져가지고 임도를 친 거예요. 임도 콘크리트죠. 콘크리트가 얼마나 큰 힘을 받아가지고 무너졌겠어요. 저 콘크리트가 쓸려 내려가면서 같이 쓸려 내려가는데 그 하중에 의해서 중간에 멈췄어요. 그래서 산지 비탈면의 중앙 부분에 멈춰 있는 산사태입니다. 그 옆에서 산지 계류에서 무너진 것들이 저 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보려면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부터 제일 꼭대기까지 다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저 임도 위에 계류 부분에서 다 무너졌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왕댐이라고 하는 치산시설이 막아줬죠. 사왕댐의 목적은 토석이 내려오면은 채워주면 걔는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방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아까 그 벌채를 하게 되면 잎목이 10년 정도 지나면 썩습니다. 침엽수들은 제가 현장을 다 조사했는데 다 썩어 있었고 활엽수는 아주 단단하게 썩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 벌채한 저기 붉은색으로 그 선이 있죠. 그 윗부분이 산불 나고 벌채한 지역입니다. 그 경계면에서 밑에 그 주황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산사태가 난 부분입니다. 거기 부분을 보면 그 상단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보면 벌채한 잎목들이 등고선 형태로 썩어가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이 요지에서 지형적인 지질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임의적으로 벌채했다 그래서 다 무너진다? 논리가 안 맞죠. 그리고 저기 중앙에 보면은 묘지와 그 다음에 이것이 그겁니다. 왼쪽이 활엽수가 썩지 않은 그대로 있고요. 오른쪽은 지금 잘 구분이 안 되시죠? 다 썩어가지고 껍질만 조금 남아 있어요.
저희가 벌채 그 산사태 안 일어난 데입니다. 너덜 지역이 있습니다. 너덜 지역이면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훨씬 높죠. 하중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그러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아, 끝났습니까? 우리 박재현 교수님이 진지하게 지금 발표하시는데 중간에 끊어서 미안합니다. 자, 7번째로 황정석 산불정책기술연구소 소장님입니다. 네, 발표해 주세요. 네, PPT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황정석입니다. 선배님들이 현장에서 답을 찾으라 그래서 12년째 현장에 답을 찾아다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답이라고 생각해서 제시했지만 또 어느 쪽에서는 답이 아니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에 이 국회 토론회 때문에 제가 요즘 말끔하게 양복 차림으로 한 2달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장 더 이상 가지 않고 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제 희망인 것 같습니다. 자, 산림청은 산불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크게 하실 말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산불 통계부터 시작해보면 이미 진단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이 구조가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산불은요, 발생하면 산림청과 소방청의 두 기관에서 산불 통계를 잡습니다. 물론 산림청은 산불이라고 잡고 소방청은 임야화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통계와 관련해서는 아까 목사님하고 저 의견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2017년 이후부터 꾸준히 산불이 줄어드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왜 기관별 차이가 이렇게 심하냐면요. 산림청의 산불 통계 기준이요, 산불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산불외가 도대체 어떤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행정 용어인지 저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산불외가 안에 들어가 보면 산림청 산림보호법상 있다 있는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 때문에 산림청과 소방청 간의 산불화재 통계가요 3배에서 5배 차이 납니다. 그럼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5배 이상 차이 나는 데서 원인이 어떻게 정상적인 원인이 파악이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않습니다. 이게 산림청이 말하는 과학인지 이게 과학입니까? 3%도 아니고 3배에서 5배 차이 납니다. 대통령 말씀 맞다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일이 머리 엄연히 벌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산림청은 미국의 산불 관련 정책을 굉장히 많이 차용해서 쓰십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도 왜 다루지 않습니까? 산림청은 왜 들불과 또는 농지불까지 다 산불로 볼까요? 이건 바람만 타면 바로 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 보지 않나 싶은데 유리한 거는 끌어다 쓰고 불리한 거는 버리는 것인지도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산불 예방 관련 정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산림청이 산불을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요 호들갑을 떱니다. 원래는 산불 제로화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요 갈수록 전혀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산불 감시원 제도가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실효성이 저는 전혀 없다. 두 번째, 산불 예방 숲과 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년 동안 현장에 다니면서 제가 무엇을 봤느냐? 산림청이 말하는 숲을 가꾸면 산불 확산도 발화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찾을 길이 없습니다. 저렇게 잘 가꾸어진 데가 왜 저렇게 다 탔는지. 그리고 밑에는 또 뭡니까? 1년에 한 10군데, 지금까지 한 250군데의 산불 소화시설을 만들어 놨는데요. 다 탔습니다. 예방교육은 퇴직 공무원들 거의 수당사업이 되어버렸고요. 산불 감시와 순찰대도도 문제입니다. 산불 감시를 열심히 해달라 그러고요. 하루 기름값을 1,500에서 3,000원 줍니다. 하지 말란 이야기죠. 이래놓고도 산불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대응 실태입니다. 이번에 의성산불요. 저는 현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지만 이거 왜 못 막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발화 시점에다 저녁 8시까지는 강풍이 있었습니다. 밤 8시부터 25일 오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산림과학원에 제시한 바에 의하면 중간분수 최고 3m 이내였습니다. 봄철에요. 이런 기상 조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뭡니까? 저 사건이 벌어지고 수습도 안 돼 있는데 주민들 장례도 못 치렀는데 인도가 어떻고 산림부로 습격이 어떻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산림 전공자지만 이게 과연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는 저는 참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얘기 많이 합니다.
기후변화로요, 특정 시점에서 6배에서 17배 증폭할 수 있습니까? 정 말씀하시면요, 이건 기상이변이라고 하셔야 되죠. 기후변화가 어떻게 단기간 내 6배에서 7배 증폭합니까? 이것도 과학입니까? 묻고 싶고요. 헬기 탓을 하시는데요. 우리나라 산림청 헬기는 제가 단언하건대요, 초기 진화에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보시다시피 골든타임이 50분입니다. 우리나라 대형 산불 보통 30분에서 1시간 만에 다 끝납니다. 저것도 산림청에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출동 지시를 내리고 50분입니다. 보통 현장에서 1시간 반, 2시간 걸립니다. 모르겠습니다. 초기 진화를 하고 싶은지 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도 탓합니다. 자, 제가 지난 10년 동안 대형 산불 35건을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도로에서 평균 27m 이내입니다. 왜 못 걷습니까? 임도만 있으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면서요. 왜 한 건도 거기에 포함되는 게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의성산불 문제인데요. 이게 100년 만에 재현된 문제입니다. 하도 기후변화 핑계 대시니까 문제인데, 자,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이러한 유전 산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때는 어땠습니까? 헬기는 무슨 헬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헬기도 수십 대, 수백 대 동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 전이나 달라진 게 한 개도 없다는 것이고, 이 문제가 왜 생길까요? 소방차로 산불 나오면 무조건 가지가 않습니다. 이 산불을 끌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회의하십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무슨 산불을 끌 수 있다는 건지, 어떻게 산림청만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지 참 묻고 싶은 얘기고요. 자,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림청에서 산불 끌 수 있는 인력은 정규 인력이 104명밖에 안 됩니다. 435명의 특수진화들을 말씀하시지만 이분들은 공무직화되어 있어서요, 이분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틈만 나면 이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무슨 산불을 끌 수 있는지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산불 지휘체계의 문제입니다. 자, 아까 전에 양보 말씀드렸죠. 왜 산불 현장에서 지휘체계 문제가 계속 반복될까요? 그 현장에 동원되는 군인, 소방, 경찰은 전부 제복 공무원입니다. 양복 공무원이 제복 공무원을 통제 가능한가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실질적 행정인데, 이번 의성 산불을 놓은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자, 그 전에 산불 확산 시스템으로 산불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고 오만 그냥 홍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쓸 수 있는 게 없었고요. 결국은 얘기한 데 실패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화기 산불인데요. 지금 6월에서 10월에요. 산불 나면요, 소방밖에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산불 지나다 오지만 보통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산불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산림 전공자이지만 더 이상 산림청이 산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자질도 안 된다라고 생각이고요. 두 번째, 그게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아주 산속의 산불은 산림청이 끄고 민가 주변에 있는 도시부는 소방으로 등해서 완벽하게 이원화 체제로 가자. 제발 양복쟁이가 제복 공무원을 통제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에 대해서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 네 가지를 제가 실증 사업과 유사하게 시행을 해봤습니다. 당장 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불 통계 일어났는데요. 지금 이제 산불 통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방으로 일어나시켜서 제대로 잡고, 산불 대응 체계도요, 지휘체계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다시 되돌아왔다 다시 되올라갔다 이게 아니라 그냥 어느 기관이든 일어나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산불 예방과 초기진화, 예방 인력이 기본적인 초기진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 않으면 지금 산불 절대는 막아낼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대응 경량 흡입하는데요, 제발 좀 쓸데없는 예산 쓰지 말고요, 전국의 15개 소방학교에다가 얼마든지 위탁 교육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산림청만 만들어야만 된다,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산불 진화에서 지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체제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 이거 다 알지 않습니까? 저도 산림 전공자, 여러분도 산림 전공자 많습니다. 지금 산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조건입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인도와 숲가꾸기는 제발 좀 밀어두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7월 29일 하신 말씀이 뭔가요? 지금 당장 길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장 내년에 길을 다 닦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내년에 이런 큰 산불이 또 왔을 때 그걸 어떻게 대응하고 대비할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불이 지금 당장 3개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마지막 토론자로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님이십니다. 발표 부탁합니다. 네. 제일 나중에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 앞에서 많은 중복 말씀들이 있으셨고요. 저는 한국재난관리학회 이제 부회장을 맡고 있고,
호남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서 재난관리와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불폭탄으로 변한 우리 살림을 그대로 둘 것인가? 우리 살림을 박물관으로 만들까요? 그대로 둬야 될까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푸르고 안전한 숲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 많은 서로 다른 견해가 있지만 앞에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숙고의 장이고 학습과 통찰의 시간이고 균형 감각을 회복하는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올봄에 큰 산불을 겪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200년 전에 목민심서에서 진왕 6조편에서 준사라고 해서 큰 재난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평가와 논의를 통해서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법과 규정으로 설계되어 있고 그 권한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역시 정책과 설계와 집행은 법에 근거하고 있고 이 과정 속에서 뭔가 잘못이 있다면 감사 시스템이 작동되고 사법 시스템이 작동됩니다. 저는 재난관리를 연구하는 연구자인데요. 재난관리는 합동참모본부처럼 모든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공조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부와 참 지방자치단체가 참 재난관리 책임기관입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림재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재난에는 기후, 지형, 숲, 나무, 사람, 항공, 정책, 농업, 다양한 사람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진짜 전문가는 참 재난관리의 상식이, 재난관리 지식이 온 국민의 상식이 되어서 거리를 휘젓고 돌아다닐 때 안전한 나라가 되고요, 산림재난의 지식이 온 국민과 산주와 지역 주민들의 상식이 되었을 때 산림재난관리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논의의 마무리는 산림 현장에 대한 정밀한 관찰을 통한 현장 팩트와 그 현장 팩트에 근거한 과학과 산림과학과 국민 상식에 입각한 성찰, 그리고 법과 제도에 의한 시스템 제도의 작동,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산림 분야를 계속 재난관리를 정책과 제도를 연구하면서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특히 산불방지기술협회장 재임할 때 4년간 집중적으로 산불 재난 현장을 관찰하고 산불에 대한 그런 교육과 시설 장비 시스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나무의 일생은 채종에서 발화해서 식재해서 숲을 가꾸고 결국 다음에 수확을 하는 그런 단계를 겪게 됩니다. 여기에 반드시 임도가 필요하고 숲 가꾸기가 참 필요하고 산림 경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토의 63%가 산지입니다. AI 시대입니다. 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경험적으로 많은 관찰을 했습니다. 국가의 정책은 칼로 무 자르듯이 항공기 엔진처럼 전자장비처럼 입력값과 출력값이 반드시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단면을 보고 이것이 전부 다 틀렸다라고 말한 편향은 국가 정책을 망치는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무주 산불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무주 무풍위원장님께서 교수님, 사과가 제일 맛있는 사과가 어떤 사과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3년 된 사과나무가 제일 사과가 맛있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나무도
심어서 성장하고 나이가 들어가고 하는 이런 생로병사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무슨 126년 말씀을 하신 걸 듣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 나무의 수종이 어떤 수종인지 그 나무가 126년 동안 성장할 때 그곳의 식생과 토양과 기후는 어쨌는지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중국, 우리와 기후가 엄청 다릅니다. 토양이 다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나라에 접목을 해서 일방적인 비유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산림 경영은 나라 경영이라고, 나라 경영의 기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앞에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통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큰 오류가 없다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또 오차율도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국가기관에 얼마든지 정보 청구를 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삿포로 감시원의 운영과 관리 이런 문제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불 감시원, 참 지상진화대원, 산불이 나는 곳은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60대 이상의 산불 진화 감시 대원조차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방의 산림공무원들 말 들어보면 60대 이상이라도 좀 편성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현실, 우리나라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산불 진화 대원이 과연 먼저 도착하느냐의 문제는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은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과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이 작동이 됩니다. 시, 군, 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시, 군, 구 산림과에서 시, 군, 구 산불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시스템이 작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시, 군, 구가 제일 먼저 출동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산림청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 헬기 문제요. 야간 산불 진화를 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산림청은 이 기회를 통해서 고정익 항공기가 반드시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주장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불 진화 현황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지금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자료들은 얼마든지 산림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국가기관이 반드시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자료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파악한 바를 말씀을 드립니다. 공중진화대, 특수진화대, 참 지상진화대에 대한 논의 반드시 시스템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예산과 돈이고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어떻게 신분보장을 할 것이냐, 여기에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이냐 이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의용소방대는 도시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산불 진화를 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분들이고 이분들 역시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산불 지휘 체계에 대한 얘기는 여기 지금 페이퍼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 어느 곳을 가나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심이 되어서 작동이 된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대한민국의 법체계와 법치행정 시스템은 매우 치밀하게, 매우 섬세하게 작동되고 설계되어 있다. 이것이 벌써 30년이 넘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발제와 8분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발제와 토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종이로 주시면은
그 중에 중복되지 않는 내용을 발제자나 토론자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은 2분 내로 말씀해 주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개밖에 없습니까? 세 개? 자, 우선 올라온 거 세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재의 경제성 문제에 대한 반론. 그래가지고 침력수는 우수함. 그리고 플라스틱 대체제와 무역 장벽 대응 전략의 소재가 된다. 원목만 보지 말고 수학 장비, 가공 장비, 목조 건축, 종이, 목재 가공 등 이렇게 나왔고요. 한 사람이 또 세 개씩이나 질문을 했는데요. 산불 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 제안. 이거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220만 개인 상주에 대해서 부재 산주는 산촌으로 끌어들여야 그리고 베이비 부모 세대 산촌에 태어나 물려받은 유산이다. 산을 근거로 태지고 기촌하도록. 이거는 개인의 의견이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목재 경제성 문제에 대한 반론. 이 부분을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네. 네. 그 자리 하나 띄워주실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기술로 가장 좋은 여건에서 나무를 가장 잘 키우는 것, 매뉴얼에 의해서 가장 잘 키우는 곳은 산림청입니다. 정부라고 할 수 있겠죠. 정부가 가장 적지적소에 가장 정확하게 가장 좋은 토양에 나무를 심어서 길러냅니다. 그렇죠?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유림에 대한 헥타르당 판매 금액은 산림청 통계 기준으로 70만 원 수준인데요. 국유림은 무려 313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경영해야죠. 좋습니다. 경영해야 되고 우리가 훌륭한 나무를 키워야 되고 그 목재를 써야 되는데 국유림 1헥타르 경영하는데 그 총 경영비가 4,312만 원입니다. 근데 그렇게 국가 세금을 들여서 드리는 돈이 313만 원입니다. 목재를 팔아서. 그러면 93%가 손해인데 아까 3천만 원에 파는 곳도 극히 일부 있습니다. 저것은 전부 평균이고요. 그럼 3천만 원 받았다 그래도 결국은 국가 세금 1,000만 원 이상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무를 심었을 때 정확하게 심은 나무를 수확할 수 있는 확률, 물건을 만들었을 때 공장에서 불량 확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목재 나무를 식목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확률은 2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량 확률이 80%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저기서 4, 5, 2억이 됩니다. 거기다가 산사태, 산불, 각종 병해충의 관리 비용도 제해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 3억 정도를 들여서 300만 원짜리 물건을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국유림의 관리는 이렇습니다. 사유림의 관리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 국유림은 왜냐하면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국민들은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님, 제가 목재 생산의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의견에도 동의하는데 이는 우리 산주들이나 임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이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게 답변이 다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2분 안에 하시라. 예, 알겠습니다. 2분 안에. 지금 그 속가백이죠. 지금 제가 두 가지 최근에 사례를 조사를 했는데
지리산권역에 있는 백자암 사업구입니다. 10헥타입니다. 실제적으로 강도 감보를 했는데 운제로로 자부담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한 1억 정도의 수익이 산주한테 돌아갔습니다. 이게 뭔가 경제성이 없나요? 전혀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에게 오셨는데 임업 후계자시죠? 영월입니다. 여러 가지 이것은 그냥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만 따지면 되지 않은 것이 이미 감벌이나 수확 목재를 수확하고 나면 부수적으로 나무를 심는다든지 2차, 3차에 하청을 도입하는 소독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 근거를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목재 경제의 생산성이 없다?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이 영월 이 케이스에도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열지를 못했는데 제가 받았습니다만은 상당히 1헥타에 한 3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목재 생산의 경영의 기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것만 보고 평균만 보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 임업인들을 다 죽이는 길이다. 덩달아 제가 말씀드리면 작업도의 후지급 보조를 줘야 됩니다. 산주들한테. 왜 그러냐면 일본도 그렇습니다. 작업도를 다 내고요. 정상적으로 재예방 다 됐으면 청량해서 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기반시설 국가에서 해줘야죠. 당연히. 가장 큰 문제가 임업기계화입니다. 기계화들 산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최병성 발제자님께서 한 말씀. 우리 정기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재를 수확해서 돈을 많이 벌면 좋죠. 그렇게 가야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살림이 아주 극소수의 살림에서 그렇게 벌어지는 일이고 대부분의 살림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게 바로 산림청이 만든 임업통계표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봉화에 갔습니다. 국유림 감벌을 했습니다. 속가배기를 했습니다. 50% 이상을 더 속가배기 했더군요. 제가 산림청 소리를 보고 찾아갔어요. 엄청난 양의 낙엽송과 그 다음에 소나무와 화렵소를 베어냈어요. 제가 담당자에게 물어봤어요. 나무 판매 이렇게 감벌을 비용 작업을 해서 산림청에 국유림에서 돈을 대는 거니까 감벌 비용이 더 들어가냐 아니면 나무 판매 가격을 더 받냐? 비용이 더 많습니다. 현실이 그렇잖아요. 왜 다 알면서 자꾸 이렇게 아주 극한 특별한 한두 개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을 더 좋은 방향으로 산주들의 수익이 되게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건데 자꾸 지금 여기 지금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산림청의 잘못된 부분을 단 1도 시인하지 않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잖아. 그리고 똑같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거짓말들을 잘못을 똑같이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선의 방향을 찾아가야 돼.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게 문제 같습니다. 침엽수 우리 숲이 정말 벌목해서 그 나무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좋은 나무는 화렵소에서 가구 목재로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침엽수 벌목하는 것들은 대부분 건설 목재로 가고 있죠. 좀 더 우리 숲의 목재들이 좋은 목재, 고급 목재, 가구 목재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기술 개발과 산림의 큰 나무와 그 다음에 제재소에서의 기술 개발들을 해나갈 것이냐를 고민해가 지금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걸 물어볼게요. 아니 한마디만
우리 선생님 말씀 맞고요. 방금 말씀하신 맞아요. 우리 산주들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산주들에게 산림조합과 벌목상들에게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산주들에게 어떻게 더 큰 이익이 가도록 우리의 제도를 바꿀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초점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질문한 내용이 너무 이게 난삽해요. 너무 난삽해가지고 이걸 하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은 뭐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그 반복되는 질문이 많기 때문에요. 그건 빼고요. 제안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내용인데 제안하는 내용을 2분 정도로 해가지고 말씀하시면 하고 우선 저기 서울대 윤여장 교수님 제일 앞에 계시죠? 윤여장 교수님이 제안으로 우선 모범적으로 좀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지금 오늘 산림 경영 논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벌채 문제가 가장 초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벌채 우리나라는 이제 30년에서 40년 된 나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벌채를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이 이제 제가 전공한 산림 경제학의 하나의 연구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재 생산을만을 위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벌채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80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계산에 의하면은 그거는 가까운 일본도 그렇고요. 일본도 최근에 60년에서 80년 벌채하던 것을 80년에서 100년으로 연장을 했고 제가 작년도 세계 산림과학회 총회에 가서 스웨덴에서 열렸는데 스웨덴 산림 산업연합회 부회장한테 물어봤어요. 스웨덴에서는 나무를 심어서 몇 년 길러서 나무를 베느냐 했더니 적어도 80년은 기다렸다 베고 평균적으로 100년 심은 다음에 100년 후에 벤다. 그래서 또 하나 질문했습니다. 베고 나서 반드시 심어야 되느냐? 반드시 심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산림법에 빼면은 반드시 심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은 심은 후에 국가나 사회로부터 보증을 받느냐 물어봤습니다. 스웨덴은 하나도 받지 않는답니다. 일본은 3분의 2 정도를 나라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미국은 자연보존에 관련된 시업에 관해서만 50%에서 70% 정도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 우리나라가 녹화 산업을 녹화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모범국가가 됐는데 지금은 녹화 성공률 1987년도 했는데 그로부터 50년이 지났죠. 지금은 새로운 산림 정책을 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녹화 시대 때 만들었던 제도를 다시 살펴보고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에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산림을 잘 가꿔서 건강하고 안전한 숲을 하면서 이모빈들한테도 일거리가 주어질 수 있는 저 사람이 누군지 아니 제가 이제 끝내겠습니다. 저기 발언을 하시려면요 글자로 써가지고 하여튼 뭐 해주세요. 제가 네. 제안하는 것은 이 우리나라의 산림에 관련된 그 정부 지원 정책을 비롯해서 지금 산불이 숲 가꾸기를 하면은 더 많이 나오느냐, 산세타가 임도를 만들면 더 많이 나오냐, 이거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네. 조사위원회를 국회에서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그러니까 여기 써서 달래니까요. 써가지고 주시면은 아니 저기 사회자 말을 들으세요. 아니 지금 진행도 다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목소리 크게 막 한다 그러면 이게 회의가 토론이 되겠어요? 즉 자, 그 다음에 또 제안하신 분 중에 황영철 씨 있습니까? 황영철 씨 어디 계시죠? 황영철 씨 없어요? 자, 황영철 씨 없으면은 그 다음에 박창근 씨, 우리 박창근 씨가 말씀하신 걸 2분 안에 말씀해 주세요. 없어요? 예, 제가 읽어드릴까요? 자, 박창근 씨는요, 2023년 산림청 산사태 원인 조사를 보면 대부분 강한 강우라고 판단함. 한국치산기술협회에서 수의계약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참고로 산림청장을 마치면 치산기술협회장으로 취임하는 것이 간행이 되었다고 판단. 산림해상 95% 이상 수의계약하는 산림청의 정책은 국가계약법의 근본 정신, 공개 경쟁 입찰에 전면 위배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답변하실 분. 네. 네. 누구?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저 이수곤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기 답변하실 분 성함을 말씀하시고. 저 이수곤입니다. 네, 이수곤 교수님. 지금 논쟁이 지금 너무 다른 포인트로 가서요. 저희가 지금 어저께도 장관님하고 우리가 간담회를 했는데요. 우리가 벌목하고 인도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벌목하고 인도에서 산사태 나는 거는 그 당연한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돈을 제대로 안 주고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안 주고 그걸 안전하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런데 개발에 따르는 개발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임도 같은 것도요. 1kg당 3억이라 그럽니다. 대충. 근데 무너져가지고 복구 비용이 7억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두 개 합치면 10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있냐면 지금 무슨 문제 있냐면요. 우리 토목도 교량이나 터널이 무너지면 당연히 공사한 사람이 그 하는 게 당연한 상식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상식이 아니고요. 무너진 사람이 타고 돈을 더 번거든요. 뭐 다른 어떤 사람 할지 몰라도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돈을 제대로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벌목도 그렇고 임도도 그렇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얘기지만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 허가내 줄 때요. 임도 벌목 하세요. 그 대신에 무너지면은 책임진다는 각서 쓰시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내가 겁나서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무너져도 책임도 없고 또 돈 또 나오고 이게 뭡니까? 지금 이런 세상에 지금 어디 있어요? 제가 보기엔 너무 이렇게 좀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냐는 생각. 아까 박창훈 교수님 똑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원인 조사가 2년 전에 거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계속 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임업뿐만 아니라 토목도 그렇고요. 사실은 문제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원인 밝히지 않으면 똑같은 게 반복된다니까 교훈을 하나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무너진 사람 가보면요. 매몰됐는데 조금만 보호벽만 있었으면 살았을 걸 하는 게 엄청 많이 느낍니다. 근데 지금 뭐 임도를 매우 어떤 뭐 사방댐을 만들기 위한 지금 조사입니까? 뭐 지금 인명피해를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건데 단단히 취약적이나 지금 저 위험도 틀려요. 그러니까 임도도 하긴 하는데 무너지게 되면은 어떤 주택이 문제 있다. 그럼 거기만 돈을 투자 더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도도 또 산골짜기에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골짜기에 무너져도 산사태 왜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산사태를 왜 두려워하나요? 산사태는요. 산이 있다가 평지로 돼가는 하나의 자연현상일 뿐이에요. 그걸 어떻게 다 막으려고 그럽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제대로 두고 일을 시키시면 제가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돈을 안 주고 하니까 우리. 아까 저 큰 소리로 말씀하신 분 있죠? 네, 저기 2분 안에 말씀을 하세요. 2분 안에. 예. 저는 임업인이고요. 이상기라고 합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임업인들을 놓고 우리 오늘 이 자리도 우리 임업인들 패널로 한 명도 안 넣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고요. 저 아까 말씀하셨던 분이 자꾸 조림비 보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아까 홍석환 교수님 말씀하셨죠. 우리 임업 적자입니다. 임업 적자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엄청난 규제, 제 나무요 내가 심어도 마음대로 베지 못해요. 엄청 열악한 수준을 다 까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지금 여기서도 또 완전히 벌채하고 임도 내면 아주 재난의 어떤 가해자로 취급해서요. 저희 자식들도 임업 안 한대요. 저희들을 완전 죄인 취급하고요. 저 조림하기 싫어요. 근데 조림비요 벌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림하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법으로 조림 의무제를 해놨잖아요. 30년 40년 이내에는 나무를 못 베게 해놨잖아요. 산에 저 사과나무 심고 싶고요. 배추하고 싶어요. 못하게 해놓으셨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아작을 내놓으셨잖아요. 우리 홍석환 교수님, 최명선 목사님 저희들 지금 찍고 계신데 저희들 완전히 범죄화 시키셨잖아요. 임도 사방댐 저희도요 튼튼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저희도 거기에서 임업하고 싶어요. 근데 자체를 부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교수님 그 조림비요 받기 싫어요. 쑥갓고기 받기 싫고 저희 도저히 임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모든 살림에 대한 저희 규제 풀어주세요. 저 임업하기 싫어요. 그 숲 없애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말을 돌리고 있고 우리 임업인들을 배제하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이해 당사자라고 빼시고요. 왜 임업인들 얘기는 안 들으시고 소위 제야의 고수요. 제야의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만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김성훈 농림부 장관님께서 농협, 축협, 임업을 다 통합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보고 그 통합하는 작업에 위원장을 맡겼어요. 맡겨서 제가 농협, 축산업, 임업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은 일반 농업이나 축산업은 단기간 내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임업은 단기간에 수익 올리기가 힘들다. 적어도 몇십 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임업은 통합하는데 엿지 않겠다. 그래서 임업이 지금 통합되는데 안 들어간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듣고 그래서 임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또 그것을 주관하는 산림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또 기후재난 시대에는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이 나타나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현장을 직접 다닌 사람의 의견도 수렴해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주정 그 대변인께서 한 내용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국무회의에서 산사태의 산불 원인 진단 그리고 산림관리에 대해서 조림, 인도, 벌채 이게 상반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경제성과 이것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걸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모인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산불이 큰 재난과 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걸 기해서 오늘 국회의원님과 또 농림부 장관님 그리고 산림청장님 그리고 각 분야에 있는 분들 특히 산림 관계 되시는 분은 제가
그 생명의 수 국민운동의 대표를 하면서 살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조건이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 모아서 하나의 좋은 내용을 만들어내는 게 오늘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오늘 나온 내용을 오늘 주관하는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진화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 그런 내용을 만들었으면 하고요. 저 경험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 중에 제가 3가지 해결한 게 있어요. 화성 산업 폐기물이 대규모로 유출이 돼가지고 그 문제로 지역 주민과 그 폐기물을 낸 정부하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정부 쪽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5명, 그 다음에 주민 측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5명, 이 5명에게 모든 권한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승복이 돼가지고 잘 끝났습니다. 또 하나는 시프린스 사포요 사고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름이 유출돼가지고 그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됐을 때 제가 그 당시 그 GS 칼텍스 허동수 사장한테 첫 마디가 원래 상태로 만들어라. 원래 상태로 뭐 복잡하지 않다. 그 원래 상태가 됩니까? 그 많은 그래서 그러면은 10년 동안에 조사를 하고 생태 조사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가를 하자. 그래서 10년을 했어요. 10년을 하기 위해서 아니 이제 끝나요. 당신 이야기 들으려고 거 아니잖아 지금. 끝나니까요. 끝나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어떻든 그런 식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10년 동안에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흥분해가지고 뭐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산불이나 기후 재난 이런 게 계속 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방안을 만들 것인가. 그것이 오늘의 토론 목적이 아닙니까? 그럼 의견이 다른 것을 같은 거는 같은 대로 묶어내고 다른 것은 또 의견을 모아서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오늘 토론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신 분들이 왜 오라겠습니까 이게? 아니 다 왔는데 왜 이거를 이걸로 주세요? 네? 아니 3시간 이상 동안 이야기했는데 왜? 발언을 하려면 발언 신청을 하세요. 저는 제일 먼저 왔어요 여기를. 아니 저는 3일 전에도 이야기해서 제가 여기 그러니까 저 얘기를 들어보세요. 발언을 왜 나한테 화를 내요? 아니 잠깐만요. 왜 이게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집단 지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 이상하네 여기. 그 지금 저화 원래 안 되거든요. 아니 거기 지금 안 돼요 저. 10년 동안 지금 살렸단 말이에요. 지금 최근 5년 동안에 제가 스트레스 받은 걸 오늘 시작하려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스트레스 받는 거 거 올라온 게 아니에요. 저는 정리하는 분들 얘기 들어봐야 왜 본인들 이야기하냐고. 자 그러면은 우선 발언 끝냈어요. 발언 끝나시고요. 또 답변 제안하실 분. 며칠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왜 그러실 거예요? 발언 안 주고 자꾸 그 안에서만 자꾸 아까 짜고 치는 것처럼. 이게 질문이 추상적이고요. 내용 같지는 않아요. 여기. 선착순 안 해요? 제가 제일 먼저 왔거든요. 아니 사회자님 정식으로 부사진을 발언합니다. 여기 지금 유목민들 전부 다 전국에서 몰려와서 있는데 여기 발언을 안 주시잖아요. 아니 여기 서면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서면으로 하시라니까요. 지금까지 계속 확대하고 또 비슷한 주장을 하시는 환경적인 분들만 계속 주고받고 하시면서 논리를 강화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지금 다 불 터져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분노에 차서 왔는데 용기를 왔는데 언론을 열어주셔야죠. 그래야 지혜가 보이죠. 그게 대통령님의 뜻이죠. 집단 지성이 뭔지 모르겠네. 지금 방금 발언하신 분이 일방적으로 운영하지 마시라고요. 누가? 살림 경영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요? 아 그러면은 그걸 주세요. 얘기를 해야지. 누가? 얘기를 안 주세요.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어차피 들어오자마자 들을 거예요. 아까 들을 거예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어째 누구한테 들으라는 말이에요? 자
자 그러면은 이건 아니죠. 그 자체 진정 좀 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소리가 높다고 되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아니 소리를 높게 만드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평가적으로 저기 공정하게 주고받고 논쟁을 하면 이렇게 논쟁이 올라가겠습니까? 저는 저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들었던 유튜브 시청 목사님하고요, 홍석환 교수님 다 더하면요, 저 며칠 동안 이야기해야 돼요. 그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유튜브 보려고 10시간 이상 또 봤습니다. 제가 오늘 1시간 이상을 제가 무조건 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제가 오늘 무조건 1시간 써야 돼요. 왜냐면 그동안 받은 제 스트레스 받은 거요, 오늘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왔거든요. 전체 모임의 여기 다 이야기 다 들으셨는가요? 집단 지성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지금 저기 명령 내리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학적인 걸 원하시죠. 과학적이고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저 얘기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 집단적 이성을 가지고 하라고 안 했습니까? 지금 토론에 참여를 해드렸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해요? 저는 제 이야기예요. 왜 저는 제일 먼저 와서 했는데 제가 왜 제일 아직도 안 나왔냐 이거죠. 아 얘기를 하시라고 그러는데 왜 또 다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기 발언은 예, 틀어주세요. 여기 틀어주세요. 제 거 틀어주십시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이임도 제가 설계했고요. 저 불이 산청읍에서 4년 정도 살아왔습니다. 3년을 4년을 살아왔습니다. 엊그제부터 2주 전부터 드론으로 다 찍었고요. 뭐가 문제 있는지 다 확인하고 왔어요. 지금 아니요, 제 말씀 알겠습니다. 아니 그걸 하시라니까요? 네, 지금 하겠습니다. 제 소개 먼저 드릴게요.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저는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많은 산주들이 이야기한데도 거의 목살했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저는 대신 제가 목사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 이제 50초라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 후배예요. 후배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들어주세요. 제가 여기 살았습니다. 저는 1시간을 쓰겠습니다. 1시간을. 아니 저기 네. 그러니까 저도 진정하고 싶거든요. 그 질문하세요. 현장 들어온 정경사진 전체 다 정사진 찍었습니다. 정사사진이고요. 2분 다 2분이에요. 저는 54년 전 걸 가져와서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 조림지 산사태 났습니다. 다 났어요. 조림지가 안 내도 산사태 났습니다. 조림지 산사태 났어요. 안 났다는 게 아닙니다. 천연님이 났습니다. 다 났어요. 조림지 다 났습니다. 다 인정한다 이거죠. 다 인정합니다. 천연님 조림지 다 인정.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맨날 조림지만 산사태 나냐고. 다행히 조림지만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천연님은 안 보여요. 사이사이는 여기 밑에 있는 걸 언제 다 봅니까? 예산도 없는데 다 자르는데 눈에 보인 것만 한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예산을 잡고 거기만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측량 다 했어요. 하지 마라, 빼라, 누락하라. 재선충에 10,000번 나와도 빼라, 누락하라. 1,000번만 기타고 상으로 잡아라. 왜 이러시냐고요. 철탑 밑에서 산사 났습니다. 전형적인 산사태예요. 철탑 밑에 다 아시잖아요. 여기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천연님이에요. 왼쪽은 조림지고 오른쪽은 천연님인데 천연님이 터졌어요. 조림지는 그대로 있는데 왜냐하면요, 흙이 그냥 모래입니다. 모래. 아까 우리 이수근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모래고 진흙이고. 제가 마지막 임도 설계를 하고 2014년 5년에 넘어왔습니다. 여기 조림지예요. 천연님입니다. 천연님이 터졌다니까요. 임도예요. 임도 토성리 나는데 임도에서 토성리를 막고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 임도 터졌다니까 제가 혹시나 가봤어요. 맞아요. 터진 데 있습니다. 터진 데가 있어요. 모래밖에 없는 데는 터집니다. 임도가 토성리 막은 것도 있어요. 전부가 아니더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전부 다 아니라고 그래요? 작업로요. 작업로 터집니다. 개인 산주가 있던 거 터져요.
저기 골막이 하나 보이지? 골막이 아니라 산주가 막은 도로막이에요. 안 터졌어요. 거기 도라지로 왔습니다. 밑에가 민가예요. 막았습니다. 갔습니다. 인장균열이 있는 건 다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아까 화강 편만을 했지만 실상은 한국지질자원연구회는 섬장암이라 됐습니다. 저 섬장암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이수공 교수님이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선장암 여기는 정장석이라고 합니다. 정장석. 저도 잘 모릅니다. 정장석 물에 약합니다. 물만 들어가면 다 녹아버립니다. 암이 1m가 녹으려면 1만 년에서 10만 년이면 녹는다더라고요. 300만 년 동안 최하 30m 이상이 녹은 거예요. 지금도 녹고 있습니다. 항공사진. 1954년 6.25 우리 한국전쟁 끝나자마자 미국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중간중간에 사람 안 삽니다. 다 논밭이에요. 다 논밭이고요. 여기만 우리 주민들만 여기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6.25 때 하다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는가 다 흙이 부슬부슬합니다. 모래인데 얼마나 전쟁을 했는가 다 부슬부슬하고 발이 들어가면 다 들어가 버립니다. 평상시에 굉장히 강원이 들어도요 물이 들어옵니다. 자, 빨리 정리해 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고요. 전체 다 제가 조사한 거 과학적으로 이야기하기래. 과학적으로 제가 증명하려고 전부 다 찍어서 전부 다 저 직원들 동원해서 일주일 내내 그랬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렸고요. 이 다음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이 다음 주 3주 이야기입니다. 요건 나중에 꼭 과학적으로 좀 보내십시오. 토속용 시뮬레이션 돌리려다가 못 돌렸습니다. 산사태 날만에 다 났습니다. 다 났고요. 지질적으로 다 났습니다. 다 날 때가 났어요. 다 날 때가 났고요. 그 다음 보십시오. 산주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30, 50, 90, 100, 110, 150 요 비양이 있죠. 이번에 비양 여기까지 찼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전체 산청군 전체가 물이 이렇게 요 정도 왔다니까요. 전부 다. 보십시오. 네. 비 이렇게 왔습니다. 예. 빨리 끝내세요. 보세요. 보십시오. 제가 논문 장할게요. 제가 7일 동안 내렸습니다. 예, 7일 동안 내렸어요. 저 1시간 동안 이해할 겁니다. 보십시오. 예, 보세요. 아니 보십시오. 저 마이크 아니 보십시오. 여기 전국 끄세요. 고속도로하고 마이크 끄세요. 국도 아니 보세요. 군도 아니 면도 농도 11만 6천 킬로. 아니 잠깐만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도로 편입된 면적 17만, 끄세요. 농경이 150만, 사람이 살고 있는 토지 33만, 화면을 꺼. 도로 교통사고 하루에 매년 2,500명, 농사짓다가 사망 사람 매년 300명, 산업재해 산림 15명, 16명, 산사이트로 죽은 사람 평균 2명, 3명. 잠깐만요. 저기요. 왜 임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까? 저 논문 이야기해야 돼요. 논문 거짓말 하지 마세요. 논문 그 이야기 아닙니다. 논문의 중간만 가져오지 마세요. 좀. 회장? 네, 회장님 좀 오셨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에서 마무리할게요. 고속도로 죽은 사람도 많고요. 상진. 자살률이요. 우리 나라가 1년에 14만 명입니다. 한 해. 14,000명. 자, 끝내주세요. 끝내주세요. 논문 2개 있거든요. 논문 2개에 대한 부분은 이거 참고하십시오. 제가 뒤에 첨부해놨습니다. 뭐가 틀린지 해놨습니다. 거기 일부만 가지고 이야기 마십시오. 자, 제가 좀 성낸 거 죄송하고요. 제가 나이도 어린데 여러분한테 성낸 거 좀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임업인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 두 분의 회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진표 이무역 연합 회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좀 짧게 해주세요. 예, 짧게. 네. 저기가 그 이무연합이라는 성격을 얘기할게요. 평생을 그 공직에 있다가 30년 이상이죠. 퇴직해가지고 그 모임을 연합체를 만들어서 이게 12대 시군에 12대 시 광역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임업을 전공한 포레스트입니다. 저 전문인인데 오늘 와서 제가 느끼는 거는
지산 녹화의 기본을 우리가 뭡니까? 산림청이 발족이 돼가지고 간판 달고 또 그거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지금 저 통천에 가서 태극기를 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놨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뭐 또 보니까 우리 양쪽 저는 이제 황정식 회장님하고 좀 사귀었어요. 지금도 이제 최병성 이제 선생님 많이 들지만 하지만 지금 토론장에서 이걸 나쁜 것만 자꾸 얘기를 해주고 제가 그때 청에 있을 때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좋은 거라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지금 말이요 우리가 지산 녹화 10년 계획이 유네스코에 등재됐잖아요. 그거 제가 발기해 가지고 했습니다. 돈 없어요. 그 모아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해서 국제적인 결국은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가 처음부터 이제 벌써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우리 감당해낼 겁니까?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 지금 저 황 선생은 저 숙각국이 여기 노이로제 걸렸는데 황모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저 산을 지나면요, 전 그래 들려요. 물이 없어. 지금 물이 부족해. 왜? 에어스 폰치아니 이런 게 생겨가지고 전부 발산해서 아까 저 김정호 위원님하고 좀 얘기했지만 그렇게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그 환경 인재가 달라져서 지금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잘 된 거를 지금 하지 말고 빨리 지금 저 그강대 청장님 말이죠. 숙각국 이지 말고 간보를 해서 쫙 해서 그 낙엽층 지금 부시식 좀 이거 구멍 뚫어주고 해치를 해야 돼요. 이래서 물이 되면 그 지금 불 문제가 또 되지 않으니까 근본적으로 저는 이걸 늘 강조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거 아세요? 이것도 대응해야 돼요. 자, 저는 한번 길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아끼고 자, 지금 우리 산불특위 김정호 위원장님 국회에서 다시 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임업인이 많이 오셨다 그러기 때문에 임업 전문가 협회 최상진 회장님 오셨어요? 네, 오셔가지고 마찬가지로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저 한국 전문 임업인 협회를 맡고 있는 최상태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임업인 빼고 사유림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70%가 사유림입니다. 우리 산이에요. 내 거예요. 우리 겁니다. 왜 우리는 빼고 오늘 토론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사유림에 지금까지 우리 사유림의 나라에서 뭘 해줬습니까? 뭘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규제만 있고 제약만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직불금 우리 임업인 받는 것 중에 한 7% 직불금 받습니다. 이제 시행됐습니다. 저희들한테 얼마나 크게 많이 산주들한테 얼마나 큰 거를 해줬다고 계속적으로 우리 산주들을 공격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 임업인들이 아까 격분을 하고 목소리가 좀 커졌습니다. 그 점은 죄송합니다. 대신에 저희 사유림에 지금처럼 요구하시는 거 많이 하시려면은 그만한 혜택을 주십시오. 혜택을 주시고 규제를 하십시오. 상수 모부격에 산 100만 평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세금만 냅니다. 나무 하나 못 빼요. 근데 뭘 저희한테 해줬다고 계속 규제만 요구를 하십니까? 뭘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나무 베고 싶으면 농사 짓는 사람은 논에 내 마음대로 이 나무 심었다 하우스도 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이 산 우리 거예요. 제 겁니다. 저도 제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지원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규제를 하시려면은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시고 규제를 해주십사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대강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 건축가 강태웅 당국대 교수님 계세요? 네.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목재도 또 건축하고 제일 관계가 되니까요. 네. 나오나요? 혹시 이 자리에 임업인들 말고 건축인들 혹시 손 들어보세요. 한 명 계십니다. 이게 건축의 지금 현실이에요. 저는 대한건축학회 부회장입니다. 제가 2분에 맞춰야 되니까 요즘 적은 걸 좀 읽겠습니다. 당국대학교에서 교수 맡고 있습니다. 임업부자는 아니지만은 이 논쟁이 건축과 기후위기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왔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제안을 좀 할게요. 건축은 지금 현재 두 가지 위기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건축에서는 이제 품질 문제가 가장 큽니다. 노동집약적 시공 한계가 이제 더 이상 저희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인력 부족과 역량의 하락이 품질의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습식을 쓰는 공법은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인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하자가 나는 게 다 그런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건축은 고급 인력을 덜 쓰는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그것이 가능한 재료를 찾았습니다. 인류가. 두 번째, 세계는 이제 건축이 탄소 배출의 최대 빌런인 걸 알았습니다. 최대 빌런입니다. 건축이. 지구 온난화 최대 빌런이 건축인데 지구 전체 탄소 배출의 37%를 건축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스쿱 3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아리백 아시죠? 다들. 이 아리백은 스쿱 2입니다. 근데 지금 스쿱 3까지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요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생산된 모든 것들의 생산에 사용된 탄소를 계상한다는 얘기입니다. 원재료의 추출부터 가공, 제조, 운송, 시공 그리고 해체까지 모든 과정의 탄소 배출을 계상합니다. 모든 재료와 자재는 무조건 탄소 배출 양수입니다. 양수. 근데 유일하게 음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목재입니다. 건축이 찾은 재료도 목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이 음수인 목재를 쓰지 않고 키우기만 하겠다고 지금 말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건축 분야에서는 목재가 수입산이든 국산이든 관심 없습니다. 국가 탄소 저감 기업은에는 국산 목재만 적용이 되지만 직접 반영되지만 기업들은 또 약간 다릅니다. 기업들은 수입산도 다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임업인들도 이렇게 방심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나무를 그냥 키우기만 하자는 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이유로 목재는 이제 건축에서는 주재료로 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그런데 이 자원을 쓰지 말자고 그러십니까? 산림자원공사 무조건 만들어 주십시오.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자원으로 관리해서 우리도 목재 자원으로 잘 길러내서 써야 됩니다. 여러분 생산 준비해야 되고요. 요거 10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재는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이거 달아지는 자원이 아니에요. 이것을 포기하면 우리나라는 탄소 후진국 될 거고 경제 지수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겁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조금 전에 아까 어떤 분이 집단지성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어떻든 우리의 산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분 더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곽주린 전 한국 산림방지기술협회장 어디 계시죠? 고맙습니다. 네, 2분 알아주십시오. 그쵸 뭐야. 그 건설적인 토론이 돼야 되는데 아주 그 자극적인 용어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주를 했다는 둥, 거짓말을 했다는 둥, 예산 빼먹기를 했다는 둥.
이건 기본적인 예의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건설적인 제안을 위해서 토론을 위해서 그런 것들은 삼가를 해주시고요. 산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이냐고 자꾸만 이 산불에 대해서 묻는데 저는 과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를 해줬다. 불이 났다. 그리고 다 탔다. 이것이 구성된 논리입니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산불은 연료를 제거하거나 무력화해서 끄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산불 교과서 아니면 화재공학 교과서 목사 한번 안 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숲 가꾸기로서 연료량을 줄여줍니다. 그러므로 해서 큰 불로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두 번째, 헬기 초동 진화를 이야기합니다. 산불은 안 나게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상에 불과합니다. 난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가장 먼저 빨리 현장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왜 우리 미국 같은 데 보면 스모키 점퍼라고 해서 낙하산으로 막 투입을 하고 레페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초동 진화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헬기가 효용이 없다고요, 산불에? 난 그런 소리는 과학으로서는 처음 들어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자기 주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임도 얘기를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바람이 잘 통해서 오히려 불을 더 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도시에 지금 불이 났어요. 소방차 접근해야지 불 끄죠? 산도 똑같습니다. 자원이 투입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죠. 만약에 임도 때문에 길 때문에 그 불이 더 번진다고 그러면 그럼 우리나라 소방도로 다 없애야 되죠.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과학입니까? 그리고 지휘 체계를 이야기하고 소방청 이관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화재공학 첫 페이지, 산불공학 첫 페이지를 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도시화재와 산불을 나눕니다. 그죠? 근데 도시화재는 냉각수화라는 방법으로 대응을 합니다. 물을 뿌려서 불을 제압을 해주는 거죠. 근데 산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범위가 광범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를 제거하고 무력화시켜주는 방법으로 산불을 끄는 것이 기초입니다. 산에 있어서 연료는 무엇입니까? 나무입니다. 나무를 모르는 소방청이 가지고 가서 나무부터 새로 공부해서 산불을 꺼요? 산불은 그렇게 쉽게 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형과 기상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산림 지형을 소방관들이 잘 아세요? 산림 공무원들은 평생 산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산불을 끌 자격이 있습니다.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거는 일단 차치하죠. 네. 이런 상황에서 지휘책이 딱 이거 30초만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불을 넘겨요? 자, 여러분들 산불하고 지금 도시화재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마디만 더 이야기할게요. 지금 법령 체계에 의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불이 났을 때 지켜야 할 존재가 누굽니까? 소방청입니다. 그게 산림청의 지휘체계의 문제입니까? 이렇게 많은 목숨, 이렇게 많은 재산이 희생된 것,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소방청의 책임이지 그게 산림청의 책임입니까? 어떻게 그런 견광부회가 다 있습니까? 산림청 사람들이 점잖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부처 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는 것 명심하시면서 제발 좀 자제 좀 해주십시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반론하신 분들을 거의 대부분 하셨고요. 한 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경북 산불 임업인 피해자 협회장 피해자 김길수 피해자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발제자 두 분의 마지막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김정호 위원장님 말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생 2막을 이제 임업을 시작을 했는데 독립가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 됐는데 제가 들어와서 느낀 게 우리나라는 선진국 됐는데 임업은 아직도 후진국이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논의가 제가 고성 산불이나 울진 산불엔 제가 그 불날 때 가보고 영덕 산불에도 가봤습니다. 그다음에 요번 우리 저기 의성 산불 났을 때 현장에서 피해 다녔고요. 그런데 지금 임도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에요. 지금 산불이 날아다녀요. 이번 산불을 끈 거는 동해바다예요. 이 날아다니는 불을 어떻게 끌 것인가를 여기서 토론을 해야 됩니다. 임도가 뭐 문제가 있었나요? 이 도로라는 거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우리 산림 경영하는 사람들 도로 없으면 산림 경영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우리 전체 산림의 66%가 사유림입니다. 사유림 중심으로 해야 돼요. 국가 주도로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가 주도로 했을 때는 끝났어요. 우리 산림 녹화 성공했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이제 산림을 이용하고 활용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거는 민간에 열어놔야 됩니다. 민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우리가 산림을 이용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63%가 산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휴양시설, 치유시설 만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와서 휴양하고 치유하게 만들고 우리 목재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약품 원료용 기능 소재의 나무들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천연림 보호해야 되죠. 그건 국유림 위주로 하면 됩니다. 국유림, 공유림 34% 되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하고 더 필요하면은 사유림 사들여가지고 하면 됩니다. 사유림은 민간이 우리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산림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요번에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관여를 많이 했죠. 우리 산해 산림 경영 계획부터 해가지고 돈 200~300만 원 주고 해고 뭐 하나 만들려면 실시계획인가 그것도 200~300만 원 됩니다. 근데 나무 함부로 베지 못하게 하고 관리했는데 요번에 산불 났는데 여러분 요번에 그 산불 나가지고 우리가 10만 4천 헥타르가 다 소실됐잖아요. 그 평수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억 평. 평당 한 그루씩 따로 3억 그루의 나무가 뱄습니다. 이거 계산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국가관리 재난 시스템 거기에 우리 산주들의 나무가 피해로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우리 환경하시는 분들 근데요. 그래서 그리고 요번에 산불 나고 나서 우리 임업인들은 일상으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산에는 나무가 재산인데 이 보상에서 제외됐어요. 그 다음에 산에 불이 다 타고 나니까 산값이 현세가의 20% 30% 근데 이거 보상 안 해줍니다.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만은 마지막으로 발제하신 두 분이 한 2분 정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아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신 산불 특위 의원님도 한 말씀 하시고 마지막으로 김정호 위원장님께서 마무리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제자 중에 먼저 박현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순서를 바꿔서 하더라도 일단 제가 발표하던 페이지 그 PPT를 24쪽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여기 모니터 보실 수 있으니까 저도 그냥 모니터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예, 지금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사실 그렇지 않아도 앞에 발표하면서 이걸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걸로 이제 좀 타협을 같이 할 수 있는 걸 제안을 하기 위했던 거기 때문에 제 PPT 24쪽
세 쪽만 갖고 잠깐 빨리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국민과 함께하는 여기에서 그다음 제가 할게요.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는 녹화 중심이었기 때문에 관리였다면 이제는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숲은 성숙하는데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시간 경영을 하기 위해서 산림청은 벌써 단기소득이나 휴양 등의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것들을 했고요. 이게 이제 임업인이 생각하는 목재 생산만이 아니라 공유자산 가치를 돈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책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산림산업이라는 얘기를 해서 아까 언뜻 말씀드렸는데 산 내에서 산 길에서 아이스크림 파는 것도 산림산업으로 그럼 일반 국민들이 그래 산에 길이 있어야 되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이게 오타가 있는데 2021년에 한국은행하고 해서 산림산업 특수분류 체계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의를 산림산업은 임업이 아니라 산림산업은 임업적인 것 플러스 그 임산물을 이용하고 서비스도 제공하는 산업 이렇게 저희가 해봤더니 이거 관련되는 사람이 60만 명이에요. 연간 이동만 해도 150조 정도 됩니다. 아까 독일이 그 자동차 산업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걸 해결해 가면 사실 잘 갈 수 있거든요. 임도 계속해서 숲 경영만 한다라고 하는데 이 숲 길이잖아요. 국가 숲길 자원으로 균형 발전하는데 지금 우리 동서 트레일 이런 사업도 하거든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명품 숲? 그거 나중에 목재하려는 게 아니라 아주 갈만한 숲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와요. 그럼 지역이 살아나요. 이런 것들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벌써 산림청은. 근데 이게 기반이 안전이죠. 근데 그 안전을 위해서 우리 이수근 교수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지역 주민 주도의 안전관리도 하고 시민과학도 하고 이런 형태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3차원 방정식이에요. 여기는 먹거리나 뭐 여러 가지 자원 얻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경제 자원도 되지만 환경적으로 하는 기능도 있고 사회적인 기능도 있고 요거를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임업인만 하지 말고 여기 지금 많은 분들 진짜 목재에서도 와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건축에서 오셔서 이런 이해하고 관리하는 거를 좀 다학제적으로 그리고 진짜 집단지성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적절하게 숲 관리하면요 진짜 좋아요.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게 경상북도 김천 단지봉 숲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이게 국가를 나아가서 전 세계 지구촌을 구하는 일이니까 좀 적절한 숲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최병성 기후재단님. 네. 한 말씀. 네. 오랜 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기 오늘 제가 앞에 발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 안 하시고 자꾸 자기 주장들만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오늘 저도 많이 안타까운 건 이 부분이에요. 임업인들이 딱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잘 사는 우리 산림 경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산림지역과 벌목상들이 돈 주머니 채우는 그 산림 경영이 아니라 정말 임업인들. 그럼 그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 임업인들이 다 인정하셨어요. 돈이 안 된다. 다 이미 다 하셨어요. 손해다. 우리 못 산다. 맞아요. 이게 바로 산림청이 산림 정책을 잘못해 왔기 때문이잖아요. 아까 한 분이 또 말씀하셨죠. 그 수자원 위에 있다 보니까 산림을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산업만 내, 세금만 내. 바로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임산물 연간 총액이 7조 5천억 정도 되죠. 그런데 임산물 용제뿐만이 아니라 산나물, 버섯, 그 다음에 식용제 모든 걸 다 해서 7조 몇천억이에요. 그런데 숲의 공익적 가치는 259조, 260조가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벌목하고 조림해봐야 경제성이 없어요. 자, 거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임업이 정말 땅을 가지고 내 산을 가지고 임업을 하고 계신 분은 소수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기 외지인, 부재산주나 산림의 경영 관심이 없어서 산림자비 대리 경영을 한다. 바로 여기서부터 많은 관리를 하니까 우리 산주들이 관리하는 숲은 산사태나 문제들이 덜 발생해요. 관리를 하니까. 내가 그 산에서 관리를 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덜 발생해. 그런데 대리 경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나무를 심어. 그리고 풀베기까지는 돈이 되니까 해요. 근데 그 다음엔 방치래요. 그래서 산사태 터지거든요.
살림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 경영 부분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대리 경영에 들어갔던 지금까지의 그 벌써 5년에 10조 원이라는 돈, 그 돈을 산주들에게 스스로 한 산주들에게 돌아가게끔 한다면 이 부분들은 정말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잠깐 이제 아까 우리 앞에 발표하신 분들이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우리 박현 교수님서부터 과거를 돌아보자고 하는데요. 과거 주님이 얼마나 생각했나. 그 다음에 최근엔 과거에 잘못된 나무를 심었는데 요즘은 좋은 나무로 교체하는 중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10년, 20년 동안 요즘 최근 심은 나무 현장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백합나무 외에는 거의 다 고사되고 있습니다. 현장 돌아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많은 현장 오늘 가져왔는데 다 못 보여드린다. 자작나무 다 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엄태원 우리 교수님 자연보건지는 이렇게 잘 안 자랐다. 그리고 소나무 조림 보여줬는데요. 그 사진을 더 넓게 보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교수님이 엄태원 교수님 보여주신 자연보건지에 훼손된 나무가 안 자라는 지역은 안반 지역이에요. 소나무 조림한 데도 안반 지역에 나무가 못 자랍니다. 그리고 거기 화렵새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소나무 조림한 지역의 안반 지역들은 나무가 전혀 없어요. 왜 사진은 이렇게 안 보인 부분만 올려서 마침 자연보건지는 안 된다라고 왜곡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임도 효과가 있다고 그랬으면 임도 효과는 보여주시고요. 네. 네. 자, 아까 저 교수님 우리 건축학과 오신 교수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 쓰지 말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아까 자금률 중에 목재 자금률 중에 15% 제재용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목재 건축재 쓰기 위해서 좋은 나무를 키우자라는 거지 쓰지 말자라는 게 아닙니다. 좀 그런 부분들 이미 말씀드린 것들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10cm 강벌제를 가지고 엄청 위험하게 쓰고 있어요. 네, 됐습니다. 자, 지금 버리자라고 그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 안타깝죠. 지금 뭐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그런 수를 갖고 해야 진짜. 그럼 왜 버리자 그럽니까? 아니, 그럼 여기 이놈들은 다 나가서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나무가 나온다고 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무에 기대서 그걸 키워서 미래를 보고 우리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들 뭐예요? 참 10만 명이 그리고 앞으로 미래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 부모들, 다 산촌에서 태어난 분들. 그분들이 왜 아직도 산을 갖고 있어요? 자, 앞으로 시간 돌아갈까? 아니 사람들이 계속 자, 그러면은 늦게 다시 오신 국회 산불특위 위원님께서 오늘 이 토론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이달희 의원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먼저 우리 이렇게 제가 국회에 1년이 넘었는데요. 이 세미나실이 이렇게 가득 차서 이렇게 열띤 토론을 이렇게 길게 하는 거 기록을 오늘 세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간절한 소망이 여기 담겼지 않나 싶고요. 저희 국회에서는 우리 김정우 위원장 모시고 영남권에 일어난 18개 시군에서 일어난 산불난 지역에 대책을 어떻게 해서 정말 갑자기 당한 재난에 사회재난이지만 재난에 우리 국민들께서 국가가 있음을 보여드리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특별한 이제 대책과 특별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이 됐는데요. 특위 여러 특위 많이 해봤습니다. 무한 여객기 특위도 해보고 지금 에이펙 특위 위원도 해봤는데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처럼 이런 대규모 정말 전문인들 현장의 소리를 해서 토론회하는 특별위원회는 처음 봤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출신이라 우리 임미애 의원님 의성군도 출신이시죠. 그래서 임미애 의원하고는 정말 간절한 이 특별위원회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소중한 건데
이렇게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 산림이 우거지면서 계속 근 뭐 몇 년 동안 항상 환경과 보존과 개발에 이 양대 산맥 또 평행선 같은 토론에 정말 진지하게 또 때로는 지루하게 계속 이어온 사업 가운데서도 저는 오늘 산림청이 이렇게 산림 개발에 그동안 경영에 깊숙이 참여해 왔는지도 오늘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노고에도 감사를 좀 드리고요. 또 현장에 산불이 나고 난 뒤에 우리가 뭐 이렇게 부지사를 해도 경북이 산이 아주 많습니다. 면적이 많은데 우리가 항상 돈이 되는 저 산이 우리가 끌안고만 있을 게 아니고 항상 비 오면 산불 나면 겁나는 산이 아니고 우리가 돈이 되는 산을 만들어서 저게 제 또 신성장 동력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방안이 없을까 항상 고민해왔던 부분인데 이 현장에 와 보니까 그동안 많은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편 안심도 좀 되면서 저는 제안을 지금 이제 특별법에 좀 담고 싶은 건 산림청이 마련한 산불 난 지역이라도 우선 샘플로라도 모델로라도 산불 난 지역 이미 산불이 나서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그게 재생이 되면 30-40년 걸리잖아요. 그냥 보존 형식으로 그렇게 복원을 하면.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좀 얻어서 새로운 모습에 그냥 그대로 그냥 보상 정도만 하면 그러지 않아도 지방이 사라질 텐데 그냥 그대로 보상만 하고 만다면은 그 고을고을은 사람의 손길이 안 닿는 정말 동물들만 사는 곳이 될 것입니다. 사라지는 마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이 이번에 이제 새로운 개념의 산림 투자 선도 지구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산불 난 지역만 우선 그 경영과 개발에 그런 개념을 넣어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거기에다가 경영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을고을은 책상 위에 있는 산림청 공무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 공무원도 알 수 없습니다. 산의 지형지물을 그리고 물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산림 개발할 수 있는 많은 권한을 특례를 조금 실어서 우선 그 지역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을 좀 이양해서 그 지역에 맞는 개발을 좀 투자를 받고 해보자는 게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고 산림청도 많은 연구자들과 함께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북이나 8개 이번에 산불 난 지역에서 우리 김정우 위원장 모시고 특히 우리 법안 소위에는 임미애위원이 또 현장에 또 산불 난 지역에 비례대표지만 살고 계시는 의원으로서 저희들이 우리의 문제는 우문현답이라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잖아요. 그 현장감이 있는 입법을 해서 그야말로 산불 난 지역의 국민들께는 희망을 주고 또 우리 임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입법 활동으로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열띤 토론회 장을 만들어주신 위원장님도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네. 이 산불 난 지역의 새로운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차국근 의원님께 말씀. 예, 쪽에는 차기권입니다. 산불특위위원입니다. 오늘 제목은 재난의 강한이란 말이 앞에 붙는 것이 적절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서 일주일 만에 긴급하게 토론회가 개최된 배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제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상당히 좀 아쉽고 토론 논의 내용도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이 됐으면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저는 지난주 주말 1박 2일로 부리 그 내부 마을에 갔다 왔습니다. 마을 해관 뒤쪽에 이장님 집이 있었는데 이장님 집 위로도 산사태가 났는데 산사태로부터 이장님 집을 지킨 것은 이장님 집 뒤 바로에 있는 나무 세그루였습니다. 산사태가 내려오다가 그 나무 세그루가 있어가지고 산사태가 옆으로 피해갔습니다. 저는 이수근 교수님께서 아까 우민산 산사태 사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내려오더라도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사회가 더 고민을 더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방댐도 필요하겠죠. 근데 돈이 시간이 많이 듭니다. 당장 또다시 푸고 올지도 모르는데 산사태 취약지구 가까이 있는 주민들 가까이에 콘크리트 구조물에 이런 거라도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좀 인명피해를 갖다 막을 수 있게끔 도망갈 수 있게끔 피할 수 있게끔 그런 거에 대한 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국립경상대학교 좌용주 교수님 페북에 쓰신 글을 봤습니다. 뭐냐니까 이분이 산사태 취약지구 심의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 토양 안정성 훼손을 위한 평가 항목이 없다는 겁니다. 토양 손을 댄 데서 산사태가 발생하고는 게 현상인데 토양 안전성 평가를 위한 항목이 없었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도 없어서 매번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반영도 안 되고 무관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리 내부마을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 안 된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산림청에서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 기준 이 조영주 교수님 말을 중요하게 저는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산불 특위 차원에서 임도에 관한 그 별도의 공청회를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것이 저는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국회 오셨다가 다시 지금 오신 임미애 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우리 위원장님이 얼른 가셔야 돼갖고 국토부 오늘 보고가 있는 관계로 예. 저도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끝까지 있어야 됐는데 아까 중간에 이석해서 죄송하고요. 못 들은 부분은 제가 반드시 영상으로 챙겨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올 때 저는 한 가지 마음을 먹은 게 있었습니다. 선입견 없이 듣자. 무엇을 내 안에서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잘라내고 걷어내기보다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좀 흡수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 판단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길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는데 아까 두 분의 발제도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고요. 토론하신 분들의 내용도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많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산림청이라는 정부 기관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불신을 받고 매도를 당하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산림청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임도든 숲가꾸기 사업이든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빠르게 교정해 나가야지요. 실제로 사업이나 정책에 좀 반영이 되어야지요. 그래도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기관인데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 이 자리가 어쩌면 산림정책의 그 신뢰를 회복하는 그 출발점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저도 영상을 돌려보면서 이분들이 아직 답답하구나, 뭔가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제가 위원장님과 함께 또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를 다시 듣는 시간은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먼 길 오셨는데요. 더웠습니다. 장소가 이렇게 흡족하지 못했는데 한편으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그 산불특위 김정호 위원장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면서요. 또 산림청에 청장이 오셔서 4시간 반을 듣고 계시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시고 난 다음에 한 말씀 안 하시겠어요? 듣기만.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위원장님 말씀. 제가 그 청장님한테 말할 기회를 넘기려고 그랬는데 따로 그럼 다음에 한번 만들기로 하고요.
저는 덥죠, 그죠? 진짜 산불은 더 더웠을 거 아닙니까? 뜨거웠고 그걸 살기 위해서 피했을 거 아닙니까? 또 산사태 났을 때 또 심경은 어땠을까? 또 오늘 오신 분들 다 이런 절박한 처지 심경에서 뭔가 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간절한 바람으로 함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제 느낌은 우리 산림청이 애쓰고 수고해 오셨지만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산불이든 산사태든 더 빈발 격화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환경에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 방안도 비상하게 강구해야 된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만으로는 역부족이고 턱없이 부족하다. 관행적으로 이제 그렇게 적응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게 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각각 입장의 견해차가 있다 하더라도 크게 공감하는 좀 토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 분명한 거는 산림 정책 중에서 급하게 바꿔야 될 대목은 모두 100입니다. 이거 이렇게 계속 가면 아까 산사태 대부분은 전체 볼목지에서 뭐 조림 기간이 얼마가 됐든 어떤 형태로 복원이 되든 만일 그거를 속가배기로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무참하게 아무리 비가 많이 온들 그렇게 됐을까? 아니 손은 안 된 데는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너무 쉽게 속가배기가 아닌 어렵죠, 속가배기. 그러나 모두 배기 했던 것 실적 위주로 1년에 뭐 2만 헥타니 3만 헥타니 끼어들지 마세요. 서로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산림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는 산림 정책의 재검토 이게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국민 주권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산주 주권 시대 저는 이제 산림 정책이 우리 산주나 임야를 단순히 행정의 대상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그분들의 니즈에 입각해서 풀어가야 될 거다. 그럴 때 그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보다 건강한 숲 또 그 산림 경영의 성과가 우리 삶을 좀 더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또 그런 재해도 막아내는 그런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철저하게 산주 중심의 그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야 비로소 제조 산화가 가능할 거다. 국토 대개조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녹화까지는 수고했지만 이제는 아까 누구도 말씀하셨지만 경영의 관점에 보더라도 이제 그냥 행정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다 못다한 얘기들이 많을 겁니다. 저희도 10월 말까지밖에 특별위원회가 주로 산불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산불 꼭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는 아니더라도 산사태가 기후위기, 기후재난의 양면이라는 것을 실감했는데 더 검토를 좀 연장을 한다든지 범위를 넓힌다든지 그렇게 뭐 의장님하고 우리 산불특위에서 논의를 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까지 조금 더 지속해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주제별로 영역별로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서 좀 더
밀도 있게 집중 토론을 통해서 뭔가 합의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공론회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장장 5시간 동안에 토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토론을 토대로 해서 산림 정책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전국에서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의 이야기 앞으로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공론회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산림경영 논쟁 관련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임원인들